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브라운스톤 작가의 부의 본능은 단순한 재테크 서적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마인드셋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500만 원으로 시작해 50억 원을 만들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다시 일어서 4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저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죠. 이 책의 핵심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답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브라운스톤은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해요. 부의 본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믿음과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책은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정한 부의 본능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준답니다. 브라운스톤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뼈아픈 실패의 경험에서 출발하죠. 500만 원이라는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50억 원이라는 큰 부를 이뤘지만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실패를 통해 진정한 부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점이랍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특히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이죠. 브라운스톤도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실패가 주는 교훈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투자의 원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탐욕의 위험성이었어요. 50억 원을 만들었을 때 더 큰 수익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적절한 시기에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했던 탐욕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이후 그는 적정 수익에 만족하기라는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지켜나갔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었어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이후 그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량 주식과 안정적인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기본에 충실하기였어요. 화려한 투자 기법이나 복잡한 전략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부동산의 입지를 꼼꼼히 따지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죠. 남들이 알려주는 정보나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갔어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4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었답니다. 브라운스톤의 실패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죠. 그의 이야기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랍니다. 또한 그는 실패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도 깨달았어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는 매달 안정적인 배당금과 임대 수익을 받으며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모습이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브라운스톤의 이야기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는 말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의 스승이다라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성공 비법보다도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브라운스톤이 제시하는 믿음의 창이라는 개념은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돈과 부에 대한 믿음의 창이 더럽혀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죠.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창에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해요. 돈이 다가 아니야.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같은 말들이죠. 이런 믿음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려서 부를 추구하는 행동을 방해하고 있어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브라운스톤은 이런 부정적인 믿음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돈 많으면 고생만 늘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런지 따져봐야 해요.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증하고 잘못된 믿음을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믿음의 창을 청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에요. 자신이 돈과 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종이에 나는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적어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믿음의 창을 더럽히고 있는 얼룩들이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건강한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은 더러운 것이다를 돈은 깨끗한 것이다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은 가치 교환의 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자서전을 읽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정적인 사례들을 수집하세요. 워런 버핏이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이야기, 빌 게이츠가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부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는 믿음의 창을 바꾸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거든요. 반대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믿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답니다. 브라운스톤은 특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자 혐오,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면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대신 나도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고 그것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깨끗한 믿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법이랍니다. 브라운스톤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예요. 우리 주변에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모두가 나름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요. 하지만 브라운스톤은 묻습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가 조언을 받을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핵심이에요. 특히 돈과 투자에 관한 조언을 들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이 투자는 위험해, 그냥 안전하게 살아라고 조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투자로 성공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투자 조언을 따르는 것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죠. 브라운스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조언이 종종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변명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돈이 다가 아니야 라는 말 뒤에는 나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괜찮아 라는 자기 위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언들은 당신의 성장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조언을 주는 사람의 삶을 먼저 살펴보고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렇다면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할까요? 브라운스톤은 이미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멘토를 찾으라고 말해요. 직접 만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책이라는 훌륭한 멘토가 있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투자 대가들의 책, 부자들의 마인드셋을 다룬 책들이 모두 당신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책을 멘토로 삼을 때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우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지식을 단돈 몇만 원에 얻을 수 있죠.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레이 달리오의 원칙,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마인드셋 등을 직접 배울 수 있어요. 또한 책은 언제든 다시 읽을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며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온라인 시대인 만큼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도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한 투자자들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말 검증된 사람인지 실제 성과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멘토를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계별 멘토를 찾는 거예요. 지금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갑자기 10억을 버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한두 단계 앞선 멘토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멘토의 조언을 들을 때는 비판적 사고도 필요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라도 시대가 바뀌면 맞지 않을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 멘토의 조언을 종합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멘토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일 뿐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브라운스톤이 제시하는 작은 성공의 개념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만을 꿈꾸다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그는 정반대의 접근을 제안해요. 의도적으로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면서 성공 체질을 만들어가라는 거죠.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방법이에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작은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에서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10만 원, 저축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목표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면서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성공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브라운스톤은 계속된 실패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경고해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굳어져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하면 학습된 유능감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작은 성공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실패 확률이 높아져요. 둘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가 더 좋아요. 셋째,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작은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 등으로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의 또 다른 장점은 실패에도 타격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1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큰 목표만 세웠다가 실패하면 큰 좌절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이번 주에 5만 원 저축하기를 실패했다면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이렇게 부담 없이 도전하고 성공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더 큰 목표도 두렵지 않게 된답니다. 브라운스톤은 자신도 작은 성공부터 시작했다고 고백해요.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늘려갔고 작은 투자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작은 성공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 일기를 쓰거나 달성한 목표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시각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큰 동기부여가 돼요.
1년 후에 돌아봤을 때 365개의 작은 성공이 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변화의 증거가 될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는 작은 성공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 정신이 살아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생기거든요. 오늘부터 당신만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큰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랍니다. 브라운 스톤이 강조하는 부자 마인드셋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죠.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자다운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핵심 메시지예요. 부자 마인드셋의 첫 번째 요소는 가치 창출 의식이에요. 부자들은 항상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반면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죠.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상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이에요. 부자들은 당장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가치를 중시해요. 오늘 10만 원을 쓸 것인가, 투자해서 10년 후 100만 원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때 부자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후자를 선택하죠.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지혜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학습에 대한 투자예요. 브라운 스톤은 가난한 사람은 여가를 즐기는데 돈을 쓰지만 부자는 배우는데 돈을 쓴다고 말해요. 책, 강의, 세미나 등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과 기술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네트워크의 가치 인식이에요. 부자들은 인맥의 중요성을 알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해요. 이것은 단순히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윈윈 관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생기고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실패에 대한 태도예요. 부자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브라운 스톤 자신도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더 큰 성공을 이뤘잖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의외로 많은 부자들이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있죠.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이는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을 끌어당긴답니다. 부자 마인드셋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자서전을 읽고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만약 내가 부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를 자주 물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부자다운 사고를 체화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셋의 문제랍니다. 브라운 스톤이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의 투자 전략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기본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라는 걸 그는 몸소 증명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우량 자산에 투자하기예요. 브라운 스톤은 검증된 우량 주식과 좋은 입지의 부동산에만 투자한다고 해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기적인 종목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는 그가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얻은 소중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원칙이에요. 절대 한 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지 않아요.
주식, 부동산, 채권, 현금 등으로 적절히 분산하고 주식 내에서도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죠. 이렇게 하면 한 부분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철저히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을 배제한 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나서 더 사고 떨어지면 두려워서 팔아버리죠. 하지만 브라운스톤은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투자해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팔고 정해진 손절선에서는 과감히 손실을 인정하는 거죠. 네 번째는 꾸준한 투자 습관이에요. 브라운스톤은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실천해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보다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다섯 번째는 공부하고 또 공부하기예요. 투자는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한 분야예요. 브라운스톤은 매일 경제 뉴스를 읽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공부하며 투자 관련 책을 꾸준히 읽어요. 또한 자신의 투자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개선해 나가죠. 이런 노력이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인내심 갖기예요. 좋은 투자는 시간이 필요해요. 브라운스톤은 최소 3년, 보통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해요.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하는 시간은 좋은 기업의 친구라는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브라운스톤은 투자 일지 작성을 강조해요.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언제 팔 계획인지,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를 모두 기록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성공한 투자의 패턴을 발견하여 더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투자 일지는 당신만의 투자 교과서가 되는 셈이죠.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투자는 운이 아니라 원칙과 절제의 결과랍니다.